앉으세요. 아유, 두 분이 오시니까 든든하네. 먼저 총리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회의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조금 색다른 이름인데요. 이런 회의가 꼭 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작년에 문제 제기를 했고 오늘 첫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우리 정부가 비교적 여러 가지 정책들을 열심히 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또 국민들께서 응원을 해주고 계신데 여러 가지 지표나 여론조사를 보면 상대적으로 20대 전후에 청년들의 국정에 대한 만족도가 전 세대 평균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우리 청년 세대가 현재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직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고 펼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정책이 청년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도 중요하고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 정부에 여러 부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 전체로 보면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를 굳이 따져본다 하면 예를 들어 가족부에서 그걸 하면 어떠냐 뭐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총리실에서 총리실 산하의 청년실이라는 일개 실 정도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도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에 어떤 자리에 가서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학생들은 이 정도의 금리 우대를 받는데 대학교에 못 간 예를 들어 고졸 청년으로 취업한 경우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경우인데 금리가 더 높은 금리를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 가령 그러한 현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개선해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논의를 했는데 그 후에 제가 금융위원장님한테 이런 걸 한번 직접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했더니 당연히 없죠. 저는 이런 사안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모든 부처에. 따지고 보면 국방부, 뭐 또 농림부는 청년으로서 농업을 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 대학생들이 농활을 갈 때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스마트팜 쪽으로 가는 게 좋냐. 뭐 이런 많은 고민거리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정부의 모든 부처에 청년 관련한 사안들이 있는데 한 번도 우리가 그걸 종합적으로 본 적이 없지 않는가. 그리고 청년 정책이라는 것도 보면 사실 그런 각 부처가 유리된 아주 부분적인 것을 청년 정책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오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우선 근본적으로 좀 스스로 다시 보는 것에서 저는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청년 정책이 중요하다. 둘째, 우리의 모든 분야에 그것이 걸쳐 있다. 그래서 청년 정책 관계 장관 회의라는 것을 해보자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관련된 대부분의 부처에서 참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안건만 보면 첫째는 기업의 경력직 채용 경향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게 돼 있고, 두 번째 안건은 또 우리 장관님들께서 각 부처에서 청년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좀 들을 것인가 하는 것 관련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각 부처의 장관님들한테 여러 가지 현장 활동을 하시겠지만 꼭 부처에 관련돼 있는 중에 청년 현장을 꼭 2달 이상에 한번 지금 좀 가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청년들의 각종 위원회 참여입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서 대통령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아마 청와대도 그렇고 저희 총리실도 그렇고 관련된 많은 위원회에서 최대한도로 현재 의무로 되어 있는 10%를 좀 채워보자. 그리고 할 수 있으면 20%로 늘리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 잘 안 됩니다. 인적 자원을 찾기도 어렵고 아마 그런 고충이 다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는 이번에 보니까 각 부처에 청년 보좌역이라는 것이 원래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임기가 개편될 때가 돼서 아마 지금 새로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은 우리 장관님들이나 기관장들께서 청년 정책만 갖고 고민하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청년 보좌역을 정말 잘 찾으시고 그다음에 각 부에 다 청년자가 들어있는 부서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부서는 몇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부서에서는 아마 특정 부서를 지정해서 거기서 청년 정책도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청년 정책 관계장관 회의를 하고 가령 이런 회의를 한 분기에 한 번씩 한다면 분기에 한 번씩 하고 4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각 부처의 청년 보좌역 선발이 끝나면 그걸 꼭 다 그때까지 해주시고요. 그 해당 부처의 청년 보좌역과 해당 부처의 청년 정책 담당관 둘씩이 참여하는 전체 청년 정책 실무 조정 회의를 부처를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미리 좀 생각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실제로는 그 테이블이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에서의 정책 결정을 해가는 시기면 좋겠다. 현재 정부에는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청년정책 무슨 그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총리실에. 근데 그건 사실 1년에 한두 번 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정책 관계장관 회의가 한 분기에 한 번씩은 모이면서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실제로 상당히 해내가는 그런 틀로 새롭게 가자 하는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오늘 참석하신 기관장님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청년 보좌역이라든가 각 기관 내 담당관 지정 그리고 그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 일의 중요성을 좀 충분히 이해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자리에는 특별히 별로 통상적이진 않은데 제가 여야의 청년위원장님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모경정 청년위원장님과 또 국민의힘의 중앙청년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재준 의원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두 분한테 박수 한번 쳐주시죠. 우리 모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돼서 오늘은 기왕 오셨으니까 첫 발언을 우리 야여로 한마디씩 좀 하시고 회의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꼭 그래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사실 인물 순서대로 하자 그럴까 하다가 그건 나중에 혼날 것 같아가지고 한 말씀 하시죠 우리.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자 청년 최고위원 또한 중앙청년위원장 우재준입니다. 먼저 지난번 예결위 때 이제 총리님께서 꼭 한번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 이런 기회를 가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에서는 저도 참 늘 정쟁 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늘 정쟁 속에 살고 상대방은 늘 나쁜 사람 같고 악마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가끔씩 이런 여러 지표들 그리고 우리 기사에 나오는 것들 그리고 가끔씩 저도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만나보면 우리가 이렇게 정치에서 싸우고 있는 동안 민생은 참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나 청년 문제에는 그런 점들이 더 심한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용률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쉬어쓴 청년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 지방은 제 고향 대구 같은 경우는 매년 6,000명, 7,000명 이상의 20대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산 격차도 더 심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과 혼인,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도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많은 큰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 민생 문제에 있어서 특히 청년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의 정쟁도 좋지만 또한 더 힘을 모아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대안을 찾고 좀 더 현실을 개선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됐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에 아마 우리 총리님께서도 그리고 우리 모경정 의원님께서도 너무나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정말 생산적인 토론이 될 것 같아서 너무나도 기대도 하고 있고 앞으로 저도 정말 열심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국회의원 모경종입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거는 제 공식 직함인 거고요. 제 실제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소개를 드리자면 아직 무주택자이고 얼마 전에도 청약에서 떨어진 8개월 아기의 아빠인 모경종입니다. 예전에는 청년들에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물고기를 잡아주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정말 멋있는 말처럼 모든 세대에 통용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물고기를 잡을 호수나 바다조차 말라가고 있고 물고기조차 없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다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국무총리님과 우리 관계부처 장관님들 그리고 관계부처 식구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과거 이제 역대 정부들이 있었지만 과연 청년들이 그 정부들의 청년 정책의 체감을 잘 했을까 또는 효능감을 느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렇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더더욱 민주당 출신 민주정권에서는 더더욱 그 문제가 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지점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이후에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우리 장관님들과 우리 총리님께서 정말 고군분투 해주시고 있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한 가지 꼭 짚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년 정책이나 청년 예산 자체는 확대되었다고 다들 말씀하시고 계시고 실제 데이터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청년 정책이라는 것이 국민들 중에서 취약한 부분을 먼저 찾고 그 중에서 청년을 찾고 그들을 지원하는 것을 청년 정책이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모름지기 청년 정책이라 함은 그리고 젊은 세대를 위한 정책이라 함은 취약 부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청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50년, 60년 세금을 내고 살아가야 되고 대한민국의 중추 역할을 해야 될 청년이기 때문에 국가가 해줘야 될 부분을 청년 정책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일반 청년들, 보통 청년들, 모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고 그것이 진짜 청년 정책입니다. 청년들 중에서 취약한 계층을 도왔다. 너무나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그냥 국민이기 때문에 해야 될 국가의 역할이고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 지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취업률이나 여러 가지 지표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감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온도계에 찍힌 온도보다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 온도가 다릅니다. 더욱더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장바구니 물가지수나 이런 체감 온도를 따로 만드는 이유는 실제 수치가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점을 꼭 염두해 주시고 관계부처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정부 온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정책 관련해서 요즘 많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방향성을 나가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도전 촉진해 주시는 거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 이후에 이 젊은 세대, 청년 세대에게는 그 이후의 생존과 재도전의 기회까지 꼭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AI, 특히 인공지능 관련해서 대통령과 우리 국무총리께서 매일매일 강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청년 세대가 국제 무대에서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을 정도까지 많은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 청년일 수는 없습니다. 젊은 세대가 이야기하면 다 그것이 정답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우리 장관님, 차관님 그리고 많은 분들, 총리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본인이 청년이 아니더라도 청년의 마음으로 청년의 생각으로 청년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청년들 중에서도 소위 늙은 청년, 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의 이야기보다는 진짜 당사자로서의 아픔을 겪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참여 구조를 실질화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국민주권 정부 그리고 우리 김민석 총리님과 우리 각 관계 부처의 모든 분들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